살인 혐의로 검거된 한 남자. 그가 취재진을 향해 입을 엽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하다는 살인 용의자. 25살의 신주철 씨는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와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어느 날 오전 울산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청년이 다급하게 집주인을 찾아왔답니다. 뭐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 시절에 전화 안 받고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는 그 남자 좀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니까 뭐 당연히 뭐 문은 뭐 열어달라고 열어주고.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며 원룸 문을 열어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방에는 여자친구가 숨져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본 현장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는데요. 그런 방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긁히거나 한 흔적도 전혀 없이 깨끗했고 유수도 없었고 가까이 들어가서 냄새 맡아보니까 농약 냄새도 전혀 안 났고 강도가 침입한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변사였죠. 사인 불명. 사망자는 올해 23살의 신주은 씨. 넉 달 전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오빠 신주철 씨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검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검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게다가 신 씨에게선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오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데요. 과연 내 동생이 죽으면 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슬퍼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 친구들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3주 뒤 주은 씨의 사망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여동생의 사망이 청산가리에 의한 죽음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있었고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주은 씨의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빠 신 씨의 차 트렁크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 전날 신 씨는 여동생 주은 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한 신 씨 남매. 그런데 밥을 먹은 뒤 주은 씨가 속이 안 좋다고 했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여동생에게 음료수하고 봉지약 2개, 알약 2개를 건네줍니다. 내가 준 약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질 것이다. 신 씨는 음료수 한 병과 캡슐로 된 알약을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미리 준비한 약 안에 청산가리를 넣었고 동생 주은 씨가 그 약을 먹은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신 씨 남매의 친척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어디 벙벙해 멍해 아주. 나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아주. 몇 달 사이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는데요. 사기길랑이가 엄청 사기길랑. 동생이랑 뻑뻑하지 내가 봐. 누가 잘못해서 말이지. 신 씨의 친구도 그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답니다. 동생이 진짜 잘했어요. 울산으로 나갔을 때 방도 얻어주고 동생 동기라랑 좀 해주고. 실제로 여동생이 사망한 뒤 신 씨가 SNS에 남긴 글에는 고인이 된 아버지와 여동생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답니다. 일하러 간 아버지의 빈자리를 오빠 신 씨가 대신했다는데요. 정말 그는 여동생의 죽음과 관계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몇 달 전인 5월 청산가리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가리 구입 시점이 묘합니다. 아버지 신 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인데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쩌다 사망한 걸까요? 땅에서 뭐 거기 그래 죽었다고. 119 불러가고 서울병원에 데리고 가서 급체라고 판단이 났다고 동네 소문이 그래 났더라고. 신씨 남매의 아버지는 3년 전 이곳으로 혼자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은 가정을 꾸리고 딸 주은 씨는 취업을 위해 울산으로 가면서 혼자 생활해 왔다는데요. 그 사람이 혹시 건강했던 사람이면 건강하셨어요? 그 오늘 갑자기 죽은 약초를 캐러 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님이 전화 왜 이래 흔들니까 거기다 하면 숨을 거두니까 하면 한참 됐더라고. 경찰서에서 뭐 사살도 아니고 사인은 뭐 병사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만 알고 있어요. 병사. 돌연사로 보이는 아버지의 죽음. 그런데 아버지 장례 직후 아들 신 씨가 보인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사님 뒤에 금방 가갖고 팔찌 30도로 목걸이 30도로 한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숨지기 전날 그가 아버지 집에 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사망 전날, 즉 5월 20일, 본인은 아버지 집에 간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신 수사를 한 결과 그 당시 피의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아버지의 집 부근으로 확인이 됐고, 심지어 신 씨가 아버지 집 근처에서 전화를 건 상대는 청산가리 판매자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판매자하고 2차례를 통화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청산가리를 얼마만큼 먹여야 사람이 죽느냐.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당시 아버지가 병사로 처리된 걸까요? 그 토사물하고 코피, 그걸 닦은 걸레 휴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타살의 단서가 없어 부검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청산이란 건 원래 상온에서도 쉽게 기체가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실온에 노출되게 되면 쉽게 가스화가 돼서 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씨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면서까지 얻고자 한 건 뭘까요? 우리는 신 씨가 운영했다는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 먼지만 수북한데요. 지금 많이 밀렸어요. 한 3개월 있으면 밀렸어요. 전기도 지금 다 이렇게 잘돼. 전기세도 한번 최저로 몇 개월째 공과금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답니다. 가게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했던 걸까요? 우리는 신 씨를 잘 안다는 지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뭐 하시는 분이야? 정확히 무식이지 뭐. 인터넷으로 이제 뭐 바카라랑 토토 이런 거 했다는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도박은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신 씨가 매장 안에서 사설 도박을 해왔답니다. 올해 도박으로 잃은 금액만도 자그마치 2억 7천만 원.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신 씨가 받은 보험금은 7천만 원. 그런데 여동생의 사망 보험금 1억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속인단에 홍길동 이렇게 이름 적은 게 아니고 법적 상속인이라고 적은 거죠. 신 씨가 보험 가입을 할 당시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법적 상속인으로 다시는 쓰는 경우에 누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는 틀림없이 자녀가 1순위다. 2순위는 부모님이다. 3순위가 형제 자매이다. 그러면 이제 비록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법적 상속인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망 당시엔 보험금 상속 1순위였던 그가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겼지만 여동생의 경우 법정 상속의 우선순위는 이혼한 친모였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려고 이제 그 조카가 이제 보험사에 갔겠지. 보험금을 찾으려면 보험 사서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야는 지네 엄마를 우리 3살 때 내버리고 갔는데 왜 지금 엄마를 돈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나는 법적으로 한다 이러더라고. 보험금 상속 우선순위를 몰랐던 신 씨는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친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던 바로 그날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대체 신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의 범인들은 일반인들하고는 상당히 어떤 그 뇌 구조가 다른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러한 그 아주 교활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수사 결과 어머니와 아내까지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살던 집에서도 청산가리가 발견된 겁니다. 아버지 사망 이전인 5월 15일 그 감기에 걸린 아내에게 그 감기약이라면서 먹으라고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건넨 약을 먹으려던 아내 강 씨가 독한 냄새에 놀라 곧바로 뱉었다는데요. 이후 남편의 옷 안에서 의문의 약품을 찾아낸 아내 강 씨.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남편 신 씨가 따라 놓은 콜라잔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겁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내는 남편 신 씨에게 이물질의 정체가 뭔지 묻기도 했는데요. 그는 답을 피해버립니다. 확인해보니 신 씨는 아내 이름으로 총 5억 원짜리 보험 4개에 가입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겁니다. 그의 범행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지난 5월 청산가리를 구입합니다. 이것으로 아내를 먼저 살해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씨가 받은 보험금은 7천만 원. 몇 달 뒤 다시 한번 아내를 살해하려 했는데요. 또다시 실패하자 열흘 뒤 이번엔 여동생을 독살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여동생이 사망한 직후 신 씨가 태연하게 자신의 SNS에 숨진 가족에게 애절한 편지를 썼다는 건데요. 편지 속에 들어있는 진심은 무엇일까요? 너무 멀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 즉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가족 중에서 남아있는 2명을 모두 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나름대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이한 것이 돈 하나도 없이 살아도 되니까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앞에서 사망한 이 2사람이 어떤 돈 때문에 사망한 것이 전혀 아닌데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돈이라고 하는 얘기를 던졌다는 것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나는 돈을 별로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사건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돈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꺼낸 거예요. 천륜을 저버린 한 사람 때문에 가족 2명이 희생됐고 남은 가족 2명마저 참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피의자 신 씨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세요?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가족을 살해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는 걸까요? 살인을 들킨 것이? 그래서 보험금을 더 타내지 못한 것이 억울한 걸까요? 포항대학교 좀 많이 거두잖아. 한탕 중이자. 자기는 그래요. 빌 게이츠처럼 유명하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다.